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제2의 비트코인인 NFT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제2의 비트코인으로 이 NFT 투자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달 거래액만 약 7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NFT 투자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NFT 투자에는 또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등 NFT 관련한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좀 변호사님께서 NFT 좀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22년에 좀 나노 투자가 트렌드가 되면서 NFT 투자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매우 양이 많아가지고서 오늘은 좀 투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는 Non-Fungible Token, 즉 대체불가 토큰의 약자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성, 즉 한정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기존 토큰은 대체 가능성이 있어서 현금처럼 이제 1번 토큰과 2번 토큰 간에 이제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지만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대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발행하냐라고 하면 그림 같은 자산들은 서로 이제 기본적으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림 중에 이제 모나리자 같은 그림은 이제 일반적인 그림과 또 서로 모조품과는 또 대체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구현해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특징을 만듦으로써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이 바로 NFT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체 불가한 것을 좀 가능하게 구현을 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게 좀 가상자산이랑 NFT의 좀 큰 차이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또 반드시 세금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현재 이 NFT 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되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상 과세가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논쟁거리가 좀 많았었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 즉 과세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워낙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들으시기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면 법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라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법인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건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투자를 발생하건 아니면 우연히 뭐 지나가다 돈을 받았건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았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다 과세가 되는 소득으로 되면서 법인세가 부과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개인들은 열거되어 있는 소득이 얻었을 때만 소득세라는 세금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개인들은 투자해서 얻은 소득을 뭐 이자나 배당 소득의 범위 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과세가 되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양도 차익 같은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라는 법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은 열거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과연 이 NFT 투자 소득에 대해서 이걸 과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논쟁거리가 많았는데 이것이 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NFT 과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법인과 개인들의 과세 방법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이런 투자 방법들이 좀 생기면서 이를 규정하는 이제 세법 규정이 또 그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세법 이외의 다른 규정들도 좀 비슷한 현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NFT와 관련해서 좀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정용진이 캐릭터 제이릴가 NFT 중개 사이트인 오픈시에 38만 원에 올라와서 주목받은 일이 있습니다. 신세계의 고릴라 캐릭터인 제이릴라를 도용한 NFT 작품이 오픈시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신세계 측이 현재 미국 특허법인을 통해서 오픈시에 해당 자산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이제 신세계가 제1일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특허법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NFT가 기존의 기업들과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나 에르메스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NFT에 대한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타인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를 사업적인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소송전을 또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이제 또 미술계에서는 더욱 빈번한데요. 김한기, 박수근, 이중섭 작가의 그 실물 작품을 이제 스캔을 한 다음에 이것을 NFT로 발행을 하고 이를 경매하려다가 이제 유족들이 반발로 또 무산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 최근 이 NFT를 이용해서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그것도 역시 그 미술품 NFT와 가장 큰 관련이 좀 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미술품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이 미술품 NFT도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술품이라는 특성상 객관적인 시가, 즉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라는 금액을 명확하게 좀 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미술 작품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저같이 미술품에 대해서 전혀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금액도 거기에 대해서 작가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면 그게 평가되는 금액이 몇십 배, 몇백 배도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업의 대표님들이 자녀분들에 대해서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해외 경매 시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자녀분들의 미술품을 고가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표현은 고가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고가인지 아닌지 자체가 판단이 워낙 어렵다 본 거니까 그것들이 일종의 자녀들을 위한 이제 부의 이전 방법으로 많이 좀 활용이 됐었는데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실 수 없는 상황도 많고 또 해외에 나갈 수 있더라도 부대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NFT라는 새로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접합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NFT 자녀들의 NFT 미술 작품을 오픈시라는 거래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부대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원래대로 이제 그 미술 작품을 대표님이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취득 자금이 자녀들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적으로도 소명이 되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면서 이렇게 NFT 미술 작품을 절세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NFT가 또 미술품과 함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니까 좀 놀랍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이 NFT 투자 관련해서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좀 먹튀 논란입니다. 최근 NFT 거래액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와 비례하게 NFT 먹튀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021년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이 77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이제 NFT 먹튀 비중이 약 37%로 28억 5천 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제 캐슬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된 NFT 프로젝트 운영자들이 잠적하면서 먹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유의해야 될 경우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수익 보장입니다. 이건 워낙 전형적인 또 사기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투자자들이 아직도 이런 고수익 보장에 대해서 좀 이제 쉽게 현혹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밈코인으로 떡볶이 코인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30%나 지급하겠다고 가상자산을 이제 예치하였다가 현재는 또 운영진도 사라진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는 또 정확히 어떤 수익 구조인지 좀 파악하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워낙 많은 이제 실물 투자 자산을 토대로 다양한 이제 NFT가 이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미술품 NFT를 대상으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음악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NFT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자신이 이제 모르는 분야의 NFT가 발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있던 것과 비슷하겠지 이러고서 이제 투자를 하셨다가 또 이제 손실을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경우에는 또 그 NFT 말고도 이제 답스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조각 투자
그 부동산의 지분을 이제 표상하는 뭐 작은 증권 비슷한 것인데 이것들을 이제 코인으로 토큰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답스와 그 NFT 두 개의 좀 차이를 좀 구분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NFT는 아까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다르게 이제 대체 불가능성, non fungible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사업자들은 NFT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게 그냥 그 조각 투자에 사용되는 답스에 해당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비교를 좀 해보시고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NFT 투자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